자, 또 최근에 화제가 됐던 지면을 달궜던 것 중에 이원주 의원의 알바비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뚜기가 갑자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난 것도 있고요. 한 3개 중에. 네,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만난 거는 뭐 당대표 취임했기 때문에 네. 예우 차원에서 방문했다고도 볼 수 있고 다만 두 분이 이제 좀 각별한 심정일 거예요. 각별한 심정. 예, 한 분은 피의자고 한 분은 피고인이고 그래서 이제 뭐 피의자가 피고인에게 나 지금 떨고 있니 뭐 이런 걸 물었지 않았을까. 두 분이 사적으로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홍준표 대표가 그 전에 대표를 했을 때가 예. 이 이명박 대통령 때였죠. 예, 예. 근데 두 분 다 말기였고. 가장 좋은 시기를 함께 같은 시점에서 보냈던. 그리고 두 분 모두 이제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고 나서 미국에 가서 골프 칠 때 형 동생 하는 사이로 만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뭐 이현주 의원은 이 발언이 사실 그냥 발언을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자꾸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내용은 나도 월급을 떼인 적이 있는데 사장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생각에 고발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다. 근데 저는 이게 쥐가 있죠, 쥐. 쥐가 나도 고양이에게 먹힌 적, 우리도 고양이에게 먹힌 적이 있지만 고양이가 살아야 쥐도 산다는 생각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게 공동체 의식이다. 그건 뭐 쥐하고 고양이는 동물 공동체다. 동물 공동체. 생명 공동체. 이게 저는 이제 이 포유류 공동체였습니까? 예. 저는 이 발언이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이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본인은 그냥 말이 좀 진위가 잘못 알려졌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 발언 들 때 섬뜩했던 건 뭔가 하면은 이게 바로 유신입니다. 이게 바로 전체주의예요. 이 강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약자에게 양보한다. 이렇게 돼야 말이 되는 건데 약자한테 공동체를 위해서 약자가 강자한테 양보하라.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노동상권 유보하자. 예.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 이렇게 크고 작게 우리에게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법칙처럼 이렇게 관철되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폭력 정도는 눈을 감아야지. 우리 회사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직장 내 성폭력 그냥 묻어두고 가야지.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경찰서 들락거리냐. 너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야. 이게 조폭 문화가 딱 이런 거잖아요. 조직을 위해서 예. 너는 엎드려 당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나중에 가면 히틀러까지 가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감옥을 드나들었던 그건데 이런 것이 마치 굉장히 자연스러운 공동체 쥐들이여 고양이 생각도 해주자.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그렇게 약자가 강자한테 양보하도록 하는 그런 발상들을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렇게 심어왔죠, 머릿속에. 그래야 그렇죠. 한다고. 예. 네.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우리에게 곳곳에서 논리로 이게 조직 문화의 논리, 집단의 논리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목이 또 하나 새로 왔는데요.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 갑자기 저희 PD가 피를 받았는지 문자를 썼는데 노란 도일이라고. 코난 도일에서 아마 뜨았나 봅니다. 그리고 오뚜기 얘기. 예, 오뚜기 얘기. 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3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오뚜기가 얼마 전에 상속을 하면서 창업주가 이제 별세하고 그렇죠. 상속을 하면서 상속세 낸 게 1,500억이에요. 예. 근데 상속세가 세율이 50%거든요. 절반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천억 재산을 갖다가 상속시키면서 절반을 떼버리고. 그 절반을 갖다 세금으로 낸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실. 거죠. 예. 근데 삼성그룹은 지금 재산이 100조예요. 예. 이재용 100조인데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상속세를 얼마 냈는가? 16억은 냈어요. 16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32억은 재산 상속받은 사람의 상속세를 낸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대비가 되는 거죠. 그 원죄를 안고 사실은 지금, 그 발단으로 시작해서 지금 그 철장에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식한테 승계할 때 상속세 제대로 안 내고 여러 가지 편법으로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예, 첫 출발입니다. 아버지가 세금 안 내고 몸으로 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 관련해서 뭐 국가 경쟁력이니 뭐 거창한 얘기하고 막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저 출발이 돈 안 내려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이상 아무것도 없거든요. 돈 안 내려고 하다 보니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도 나오고. 국민연금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영권을 갖다가 제대로 제값을 내면서 예. 제값을 내면서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먹힌 거예요. 한 3천억, 4천억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예. K스포츠 미르재단에게 그렇죠. 100억, 140억 다 합해가지고 400억 미만의 돈을 쓰고서 남는 3천억 장사죠. 이상의 예. 그러니까 역시 삼성이죠. 투자 대비 효과가 확실하고.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이게 이제 거래라고 치면 지금 뭐 법원에 가 있으면 결론이 곧 나겠죠. 근데 거래였다고 치면 그렇게 기우는 거래를 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말 지원받고 현금 뭐 100억대 나가고 다 합쳐서 몇백억 안 되는 이 정도를 받은 게 다였을까? 과연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